최근에 이제 모 신문에서도 1900년대 초부터 이제 그 광개토 태양능비가 변조가 됐다, 석회를 발라가지고 뭐 이런 기사도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 스님께서는 이 능비가 변조됐다고 확신하는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거가?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900년도 초부터 석회를 발라 여기에 변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니까 1900년대 초가 아니고 애초에 발견하고 난 이후에 요코이 타다나오가 세상에 발표한 그 해성문, 해성문 그 자체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변조는 애초부터 이제 변조가 됐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그 쌍구과목본, 원석 탁본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건데, 뭐 이거하고 좀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습니다. 이걸 집중 연구하기 전에 이전 선행 연구자들, 저 전북대 이제 김병기 교수님 책도 보고 또 이영구 교수님 책도 보고 하면서, 요거는 이영구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변조를 밝힌 것은 중국의 사학자 왕건군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만 외계라고 되어 있죠. 왼편에. 요게 이제 최초의 그 요코이가 가져온 그 쌍구 과목본이라고 하는데, 저기 보면 분명히 외만 외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1981년도에 중국 정부에서 주은태라고 하는 최고의 탁본가를 시켜가지고 정밀 탁본을 합니다. 외구. 그리고 중간에 저 세 번째 글자는 좀 희미하고 밑에는 우리가 무너질 괴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주은태 탁본이 왜 가치가 있는가 하면, 저기에 바깥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일본 참모본부가 변조를 위해가 칠해놨던 그 석회가 이제 방락되는 것이죠. 떨어져 나갔군요.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원문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능비 연구를 할 때는 시간적인 그 개념으로 옛날 것이 정확하고 후대의 것은 부정확하다 이런 게 아니고, 탁본으로 보면 오히려 후대의 탁본이 더 정확합니다. 원래의 탁본에다가 거기에 변조를 석회로 칠해가지고 변조를 했고, 근데 석회가 떨어져 나오면서 원래의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변조했다는 하나의 또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조를 확신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들을 이제 책에서 한 5가지 말씀을 하셨던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광개토 태왕능비는 광개토 태왕께서 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의 흐름인 편년으로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신묘년 기사의 경우, 사실은 우리가 신묘년 조라고 하지만 이 용어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묘년 기사가 나오는 것은 신묘년에 나오지 않고 을미년에 나옵니다. 그렇더라고요. 세제 을민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묘년 기사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편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 편년 당년에 기록하지 3년이나 4년이나 이렇게 이후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신묘년조는 을미년이라고 하는 4년 이후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묘년 기사에서 외가 바다를 건너가서 백제와 신라를 격파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도예파하고 송민호를 삼았다라고 하는데, 이 광교태양 능비 전체의 기사에서 외와 백제가 사소한 충돌을 했다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함께 연합하고 서로 한 통속이지 적대적인 관계라고 볼 만한 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신묘년 기사에서는 당시에 외는 백제보다 훨씬 국력도 작았는데, 그리고 백제가 상국이고 어떻게 보면 외는 그 하국 정도 그래 되는데, 작은 나라가 그것도 그 당시에 대단한 백제를 또 백제뿐만이 아니고 신라까지 그렇게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변조 왜곡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당시에 그 백제와 외가 신라의 신빈이 되었다라는 그런 근거가 문헌에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변조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백제와 신라가 왜 신민이었던 문헌적 기록이 없다는 거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뭐 증거들을 통해서 확신을 하시나요? 문맥이 예. 안에서 보면 우리가 그 비문이라고 하면 이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이 광교토약 능비는 어떤 그 형식이 있습니다. 영락 몇 년에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명분이 있습니다. 예. 고구려는 대국이기 때문에 대국이 소국을 치려면 반드시 어떤 명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이 있죠. 뭐 전쟁을 했다. 예. 그 다음 또 결과가 있습니다. 전쟁 후에는 우리가 승리했는데 이제 적이 항복했다. 또 뭐 어떻게 했다. 이제 태왕께서는 너그레 용서하셨다. 뭐 이런 식의 그 일종의 패턴이 있는데 예. 이 신묘님 기사에 오면 전혀 앞뒤가 맞지가 않죠. 뜬금없죠. 뜬금이 없습니다. 갑자기 뭐 얘가 주연으로 툭 튀어나오고 예. 그런데 참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고등학생 정도의 문예력이라면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기존 사학계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 도예파 부분 또 이 광교토약 능비에 변조가 없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도저히 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증거로 봐서는 반드시 변조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뭐 실력이 없어가 우리가 아직 이 비문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해석을 못한다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변조한 대표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을민현조인데 예. 네. 을민현조의 도해파 네. 그리고 병신년조의 토리 장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자년조의 외구 이제 굉계라고 하는 부분,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을민년조 도예파는 뭐 많은 분들이 연구했지만 병신년조의 토리 장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연구를 안 했고 이제 돌아가신 유성국 박사님 그리고 이창구 박사님이 여기는 리가 아니고 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경자년조의 외구 그리고 결락자 하나 있고 세 번째 괴인데 대부분은 지금 외구 대괴로 이렇게 많이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죠? 맞습니다. 예. 이제 대자 저것을 최초로 얘기하신 분은 중국의 왕건군인데 지금은 모든 학자들이 예외 없이 저 세 번째 글자를 대자로 다 제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자 위에 가로지르는 우리 민간머리 면 내지는 간머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대자를 저렇게 작게 쓰지 않죠. 예. 우리가 대자를 쓴다면 중간에 크게 이렇게 쓰는데 대자 위에 민간머리면이 있고 그 밑에 대자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굉자 우리가 굉장하다 할 때 클굉자 또 내지는 우리가 완벽하다 할 때 완자 그래서 이 두 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이제 대조해보고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굉자다. 그럼 왜 저 글자를 변조했을까라고 또 생각해 보니까 임나일본부를 정립하려면 세우려면 당시에 외가 우리 한반도에서 패하면 안 되거든요. 예. 뭐 그 외구가 크게 괴멸되었다. 뭐 이런 식의 저 해석들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었겠죠. 예. 그래서 외만 외계. 근데 저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가 가득 차고 외가 괴멸되었다. 보통 우리가 하나의 문장을 쓸 때는 주어와 목적어를 같이 쓰질 않죠. 예. 뭐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구를 이렇게 하지. 내가 나에게, 내가 나를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것은 구조적으로도 외만 외계는 잘못되었고 이런 식으로 드러났었죠.